터지는 심장 울리는 함성 너희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자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지태영재센터 친구들 함께 모여서 꿈을 향해 달려 함성 속에 흔들리는 세상 지금 이 순간 믿고 따라와 달려가자 멋진 세계로 미래를 향한 길 위에서 평범을 넘어 도전하자 끝까지 손을 잡고 달려 함께 더 높이 날아가자 (10의) 자리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10의 자리를 구한다는 거는 모두 100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 100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개랑 오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랑 오 두 개. 제곱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n이 그 5 이상이 되는 경우, 그렇죠? n이 5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n 팩토리얼을 제곱을 했을 때 이 값이 항상 100의 배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5랑 2가 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네, 요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10의 자리를 계산하는데 n이 5 이상인 경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다 100의 배수들이 더해져 있으니까 뒤에 1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바꿔주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것만 더해주면 됩니다. 요 4개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1 더하기 2의 제곱하면은 4죠. 그쵸? 1의 제곱, 2의 제곱, 얘는 6의 제곱이고 24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1, 2, 6, 24. 요거는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17이 나올 겁니다. 100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7이니까 10의 자리를 구하는 거면은 1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10의 자리가 1이다. 자, 이번 문제는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뭐 직접 계산을 해서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약간의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방법 말고는 이제 숫자들을 잘 관찰해서 저것들을 적당히 문자 처리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숫자들의 관계를 좀 잘 생각해서 우리 2006을 A라고 치환하고 그 다음에 669를 B라고 치환하고 그 다음에 1593을 마이너스 C라고, 그래서 C를 마이너스 1593으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니까 A는 200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669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593을 C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62라는 것은 B에서 C를 뺀 값이죠. 그래서 이것은 B 빼기 C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599는 A에서 C를 뺀 값이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로 처리하고 여기를 C 빼기 A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37은 A 빼기 B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문자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A에 B 빼기 C, B에 C 빼기 A, C에 A 빼기 B가 됩니다. 자, 이것은 제곱이 빠졌죠. 자, 우리가 뭐 많이 다루던 형태의 인수분해고 이것을 이제 바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마이너스에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되고요. 이걸 다시 숫자로 이제 변두를 주면 A 빼기 B라는 것은 1337. 그 다음에 B 빼기 C는 2262. 그 다음에 C 빼기 A는 마이너스 3599인데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1337은 7 곱하기 191인가요? 자, 그 다음에 2262는 2로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눠 떨어지고 2 곱하기 3 곱하기 13 곱하기 29. 자, 그 다음에 3599는 3600에서 1이 빠진 값이니까 59 곱하기 6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으니까 2의 8제곱해서 256개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번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원이 있다고 하는데 반지름은 5라고 주어졌죠. 이 원 안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의 변의 길이 중 하나가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5인 변을 그어놓고 중심이랑 이어봅시다. 삼각형의 두 점을 A랑 B라고 하고 여기는 중심 5라고 할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도 길이가 5, 반지름도 5니까 이게 정삼각형이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중심각이 60도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또 다른 조건 하나는 나머지 변의 길이가 6이래요. 그럼 6인 걸 하나 그릴 때 우리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씩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먼저 여기를 C1이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A, B, C1이라는 삼각형이 하나 존재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C2라고 합시다. 그럼 A, B, C2라는 이런 삼각형이 생기겠네요. 6자리인 변이 A에서 출발하는 거는 결국 좌우 반전된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N은 삼각형이 두 가지라서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로 구하라고 한 거는 이제 뭐 AC1의 길이를 A, AC2의 길이를 B라고 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이 각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가 하고 이가. 이건 둘 다 A, B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을 땡기는 거죠. 근데 중심각이 60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각각 30도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각을 하나 알고 변의 길이를 두 개를 알아. 나머지 하나를 구하려니까 우리가 제2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우선 A부터 계산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36 12A에 코사인 30도가 들어가겠죠. 이게
AB 제곱이니까 25가 돼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주면 A 제곱하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6 루트 3A에 25까지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11이 되겠죠. 자, A가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어떤 수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B를 생각해 볼 건데, 잘 생각해 보면 각도도 똑같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똑같으니까 B에 대해 제2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도 식이 아예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위의 식에서 A 자리에 B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랑 B란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A 더하기 B와 A, B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B는 6 루트 3이 되겠네요. A, B는 10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니까 넣어줍시다. 108에서 22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하면 86이 나오죠. 이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S값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N 곱하기 S를 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86 해서 172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포함 배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상황을 보면은 ABC 국번에서 ABC와 DEF가 같던지 또는 EFG랑 같을 때 쉬운 전화번호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 문제는 ABC와 DEF가 같던지 ABC와 EFG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거지. 따라서 요 조건을 내가 만약에 A라고 하고 요 조건을 B라고 한다면 우리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랑도 같아.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우선 A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A의 경우는 A, B, C가 될 수 있는 결정과 횟수가 되면은 DF는 자동 결정이 될 거고 우선 A, B, C 결정이 10의 세제곱까지가 나오지. 그 다음에 DF가 자동 결정되니까 G 결정 가지수는 0부터 9까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10가지. 그래서 10의 4제곱까지가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B도 A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10의 4제곱까지가 나온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이제 A와 B의 교집합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A, B, C랑 DEF 거기에 EFG까지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봤을 때 D랑 E랑 F랑 G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에서의 결정과 수는 한마디로 0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AA 형태일 수밖에 없으니까 0부터 9까지는 10개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10의 4제곱 플러스 10의 4제곱에 10을 뺀 거니까 답은 19,990이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타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쵸? 약수의 개수. 3n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24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n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25개. 10n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먼저, n에다가 3하고 5를 곱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놓냐면, n이라는 값을 일단 3하고 5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줄 거예요. 네, 3이 들어가 있고 5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물론 이제 n 자체에 3이랑 5가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좀 민감하게 좀 표현을 해주자면은 a하고 b 자체는 의미한 n 정수죠, 그죠? 의미한 n 정수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m 값에는 m은 이제 15하고 소로소인 걸로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GCD. 그러니까 3하고 5를 최대한 앞에 바깥으로 빼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3하고 5가 없고 앞에 3하고 5를 최대한 꺼내고, 만약에 이제 A랑 B 자체에 0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N 자체에 이제 3이나 5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다 표현이 되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그러면 타우 3n 더 차근차근 해봅시다. 3을 곱하면 3에 A 플러스 1. 그쵸? 5B. 이렇게 되고, N. 이렇게 맞나요? 네. 약수의 개수는 이제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A 플러스 2 표현을 해주고, 여기 B 플러스 1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뭐 얘는 이제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타우 M 있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봅시다. 네. 타우는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겠죠, 그쵸? 예, 우리 수업 시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타우 5n 해봅시다. 타우 5n. 5를 곱했으니까 타우에다가 3의 a 되고 있고, 그쵸? 5에다가 b 플러스 1 n 이렇게 되죠. 쪼개서 계산해볼까요? 쪼개서 계산해보면은 얘는 이제 약수의 개수가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b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남은 부분 타우 m 이렇게 써주겠죠, 그쵸? 이렇게. 얘가 지금 24죠. 24고, 요게 25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좀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를 해보면은 이 부분이 AB 더하기 A 더하기 2B 더하기 2의 타우 n 이렇게 될 거고, 네, 얘도 계산을 해보면은 AB 더하기 2A 더하기 B에 더하기 2하고 타우 n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24고 24,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5잖아요.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25 빼기 24를 해볼게요. 25 빼기 24를 해보면은 지금 날아가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그 A, B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뺐을 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 2랑 2도 뺐을 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2A랑 A를 빼면은 요거 A로 묶이죠, 그쵸?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2B를 빼면은 마이너스 되죠, 그죠? 마이너스 B의 타우 n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얘가 이제 계산했을 때 1이잖아요. 각각을 이제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A-B도 1이 되고 타우 m도 1이 된다. 결국은 이 얘기는 그 m 값이 그냥 1이 돼서 숫자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제 1 곱하나 마나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1 곱하나 마나. 그냥 3하고 5만 들어가 있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계산을 해보면은 다시 이거 땡땡땡 1번이라고 할까요? 요거 1번씩 하고 1번씩에서 A가 B 플러스 1이니까 대입을 하겠죠. A에다 B 플러스 1 집어넣으면 B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A에다가 B 플러스 1 집어넣으면 B 플러스 3. 그 다음에 B 플러스 1 써주고, 요 타우 m은 그냥 1 돼가지고 날라가죠. 날라가고 24.
요건데 얘하고 지금 값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요. 이만큼 차이 나니까 6, 4, 24 해주면 될까요? 6, 4, 24. 그래서 이제 B 값이 나오겠죠? 네, B가 3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B가 3이 나오는 거를 여기 A가 B 플러스 1이니까 A가 B 플러스 1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3하고 4. 그래서 N 값은 나오네요, 그냥. 3에다가 A가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에다가 B가 3 이렇게 되죠. 그럼 N의 값이 나왔으니까 타우 10에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타우 10에는 계산을 해보시면은 50개 나올 거예요. 50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 분수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x, y, z는 양의 실수일 때, 뭐 굉장히 흔한 유형이기도 하고, 실제 시험에서 자주 나온 유형이기도 하니까 꼭 풀이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수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문제는요, 분자에다가 산술기하 평균분수식을 적용해서 적당히 분모하고 약분될 만한 식으로 잘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분모를 보시면 여기에도 y가 있고 이쪽에도 y가 있어요. 그리고 x는 이쪽에만 있고 z는 이쪽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자에 있는 y 제곱을 적당히 쪼개서 일부는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z 제곱하고 산술기하 평균분수식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개수의 비가 1대3이 되도록 그러한 이제 적당한 쪼개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x제곱 ky 제곱이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산술기하 평균분수식을 적용하면 2루트 k가 되겠죠. x, y는 양수니까 그대로 그냥 풀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z제곱에다가는 1 빼기 ky 제곱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자, 이것도 2루트 1 빼기 k의 yz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개수의 비가 1대3이 돼야만 분모하고 딱 약분이 돼서 상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개수의 비가 1대3이 되도록 하는 k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루트 k 대 루트 1 빼기 k가 1대3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k는 10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그걸 이제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분자는 2 루트 10에 2로 묶어서 x, y 더하기 3 yz가 될 거고요. 자, 분자 분모 약분돼서 이 값은 루트 10분의 2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25분의 루트 n꼴로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25분의 루트 n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n을 찾아주시면 되고, 뭐 적당히 계산해 보시면 되니까. 자, 요거는 그래서 n을 구해보면 25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50이에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 내부에 한 점 P가 있고 APB, PCP의 연장선과 각 변의 교점을 DEF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APB, PCP의 합이 43이고 PDP, PF의 길이가 3으로 똑같다. 자, 근데 얘는 실측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뭐 예각삼각형이 맞아요, 직각삼각형이 맞아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즉 실측을 정확하게 할 필요 없이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들 셋의 길이가 일단 조건에서 3으로 똑같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편의상 x, 여기를 편의상 y, 얘를 z 이렇게 해줬을 때 문제 조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이 43? 네, 43이다. 자, 이게 조건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A, P, B, P, C, P의 정수 부분을 구하여라. X, Y, Z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딱 보면 머릿속에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뭔가 곱셈 공식 비슷한 거 뭔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일단 이 도형을 전체를 밑에서 한번 봤을 때 아마 고학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AD분의 PD 얘랑 AD분의 PD랑 BE분의 PE 얘랑 CF분의 PF 이것을 더해주면 1이 됩니다. 왠지 나 알죠? 얘는 뭐랑 같아? 굳이 이걸 또 친절하니까 제가 또 해주죠. 수소의 발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전체 AD분의 PD라고 해주면 빗변을 똑같다고 했을 때 요 놈은 삼각형 ABC의 넓이분의 PBC 이 넓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뭐 계속 이걸로 하지 뭐. BE분의 PE다라고 하면 똑같은 원리로 인해서 전체 넓이분의 PCA 여기 넓이 그 다음에 CF분의 PF는 전체 넓이분의 PAB만큼 이라고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얘들이 분모가 이미 같으니까 더해주면은 PBC, PCA, PAB 다 더해주면은 전체 삼각형 ABC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1이라고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뭐 약간 메넬하우스나 제가 쓸 때처럼 그냥 길이를 우리가 지금 문자로 해놓은 걸 집어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3분의 3 y 플러스 3분의 3 z 플러스 3분의 3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겠냐, 양변에 x 플러스 3 y 플러스 3 z 플러스 3을 곱해줘서 정리를 하면 예, 아 귀찮아. 이게 먼저 좌변에서 나올 거고요. 우변에서는 오래간만에 보네. 이렇게 바꿔놓고 전개하면 편하죠, 그죠? 그러면 좌변에서 봤을 때 3xy, 3yz, 3zx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27 9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3 곱하기 xy yz zx xyz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3xy, 3yz, 3zx 생기니까 요거 날아가죠. 그 다음에 3x, 3y, 3y, 3z 3x, 3z에다가 3 곱해주니까 계속 9가 되죠. 예? 9. 아니. 미쳤나봐. 3x고 여기 3x 있으니까 6이죠. 그럼 6, 3, 18. 그래서 얘 저쪽으로 넘겼을 때 9x 플러스 y 플러스 z.
선생님 이거 왜 써요? 여기 있는데. 아,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어차피 답할 때. 그 다음에 9, 9, 9 하면은 상부 27에다가 3 해주면은 81. 이게, 여기다가 여기 있는 27을 빼주면 X, Y, Z가 나오는 것이.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준 값이 441. 이 되는 겁니다. 문제 보시면 그 모든 칸의 수가 1 이상이 되면서 12 이하가 되는 걸 구해달라고 했고, 문제는 2 곱하기 2 짜리의 정사각형을 한번 선택하면 거기다 플러스 1씩을 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2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요렇게 되는 케이스와 다음에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되는 케이스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디에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냐면, 여기 가운데 부분은 모든 4개의 사각형에서 다 계속 플러스가 올라갈 거고, 여기랑 여기의 부분은 두 개가 겹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별표 친 부분들 보이시죠? 그럼 이 별표 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별표는 이 노란색 사각형을 선택했을 때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에 있는 별표는 이 파란색 사각형,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별표는 이 사각형을 선택했을 때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별표는 이 사각형을 선택했을 때 될 거니, 우리는 가운데를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 4개만 쳐다보는 거죠. 이해되셨을까? 그러면 내가 여기 제일 바깥쪽을 A, 여길 B, 여길 C, 여길 D라고 했을 때 모든 부분들이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A랑 B랑 C랑 D는 무조건 1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들이 1 이상이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1 이상일 거야. 그죠? 그러면서 여기가 A, B, C, D에 대해서 하나씩이 늘어나면 얘는 결국은 하나가 늘어나면 얘는 4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제일 큰 숫자는 가운데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2 이하인 애를 찾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 이 4개 더해가지고 10 이하가 되는 부등식을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F라는 하나의 문자를 추가하고 방정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 대신에 A, B, C, D가 1 이상이니까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F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그러면 OH8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12 컨비네이션 8. 그러면 12, 11, 19, 4, 3, 2, 1. 요렇게 날리고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55에다가 9 곱하면 495가 되겠죠. 먼저 X는 양의 정수고 2024보다 작다고 했네요. 다음 식이 7로 안 나와 떨어지도록 하는 2024보다 작은 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차수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네, 차수를 줄이는 과정을 좀 해볼 건데, 페르마수 정리를 기억하고 있나요? 페르마수 정리. 페르마수 정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X가 7의 배수가 아닐 때, 또는 뭐 7하고 서로수다 이런 얘기 해줘도 괜찮아요. 뭐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X하고 7, 이거 서로수일 때. 그러면은 X를 몇 번 곱했을 때 1 된다는 걸 알고 있죠? 6제곱하면 1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7의 배수가 아닐 때 상황이고, 우리 그 다른 정리라고 또 배웠었는데, 다른 정리. 여기에다가 양변에 이제 x 곱한 거 했었죠, 그죠? x의 7제곱이 x랑 같다. 모두 7에 대해서. 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요거는 x가 7의 배수일 때랑 7의 배수가 아닐 때랑 둘 다 쓸 수 있어요. 만약에 x가 7의 배수가 된다. 뭐,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7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 양변에다 x를 나왔을 때 페르마 소정리가 나오니까, 네, 요거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볼 겁니다. 예, 이 사실을 이용을 해볼 건데,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또 x를 곱할까요? 예, 양변에다 또 x를 곱해보면은 x의 8제곱이 x의 제곱이랑 같잖아요. 모두 7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x의 8제곱하고 x제곱 요게 없어지네요. 예, 요게 없어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보면은 무조건 없어지고 4의 x 6제곱 더하기 3. 네, 요게 어떻게 될까요? 모두 7에 대해서. 요건데 얘는 이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x가 7의 배수면은 이 부분이 모두 7에 대해서 0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0이 될 거니까 뭐 4 곱하기 0 더하기 3 해서 그냥 3 나오네요. 모두 7에 대해서. 그렇죠? 네, 요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만약에 x가 7의 배수가 아니면은 우리 이제 페르마 소정리로 넘어가죠. 페르마 소정리에 의해서 x 6제곱이 1이 될 거잖아요. x 6제곱이 1이 될 거니까, 그래서 4 곱하기 1 더하기 3 해서, 네, 모두 7에 대해서 0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7의 배수가 되지 않는 걸 원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3 나왔잖아요. 예, 얘는 0이 나오고, 7의 배수가 안 되는 케이스가 지금 언제일 때를 찾는 거냐면 x가 7의 배수일 때를 찾는 거랑 같다. 그래서 결국은 말을 되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얘는 뭘 찾는 거냐면은 x가 이제 7의 배수인 걸 찾겠다. 그렇죠? 문제의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2024를 7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네, 2024를 7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게 289 더하기 1 이거니까 2024보다 작은 7의 배수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2024보다 작은 7의 배수는 이제 목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목? 네, 28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 간단한 연립방정식인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제 전개를 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식을 2번식, 세 번째 식을 3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숫자들을 잘 보시면, 2번하고 3번이 상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둘을 먼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3번을 빼보면 이제 숫자는 없어지고 x, y, z 사라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z 빼기 y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보면 x가 0이거나 또는 y는 z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x가 0일 수 있느냐? x가 0이 돼버리면 이게 4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x는 0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보면 y는 z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조건을 원래식에다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것을 1에다가 대입을 해줍시다. 1에다가 대입을 해준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에다가 y는 z에다가 y를 넣어주시면 x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2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식에다가 z 대신에 y를 넣어주면 xy 제곱 더하기 x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4번이라고 하고, 자, 이것을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모든 연립방정식의 기본 중의 기본은 문자 소거예요. 그래서 지금 x, y 두 문자가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느냐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4번식에서 x를 y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4에서 x는 이제 넘겨줘서 y 제곱분의 12 빼기 y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y 제곱으로 나누려면 당연히 y 제곱이 0이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y 제곱이 0일 수 있나 봅시다. y 제곱이 0이 돼버리면 12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y 제곱은 0이 아닐 거고, 그래서 x는 이제 이렇게 y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을 5에다 대입해 주세요. 자, 이것을 이제 5에다 대입해 주시면 12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12 빼기 y 제곱, 그 다음에 y분의 12 빼기 y 제곱, 이것이 4가 되겠죠? 자, 양변에 y를 곱해서 몽땅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y 세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그 다음에 1차 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자, 이러한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y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뿔마 2, 뿔마 3, 뿔마 4, 뿔마 6, 뿔마 12 중에 적당히 대입했을 때 0이 될 것 같은 것을 먼저 한번 넣어보시면 3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y에다 3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27 9, 그럼 36일 거고, 그 다음에 24 빼기 10이니까 0이 되죠. 그래서 y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는 이것을 만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 더하기 16 빼기 12, 그래서 만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y 더하기 2의 제곱, y 빼기 3은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는 x, y, z는 이제 먼저 y부터 구해주면 y가 마이너스 2 또는 y가 3일 텐데 y하고 z는 똑같아야 되니까 이때 z도 마이너스 2가 되고 z도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x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x는 y가 마이너스 2일 때는 x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3이 될 때는 x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순서상 x, y, z의 순서상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아니죠? 잘못 썼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거나 또는 3분의 1, 3, 3이거나.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이것들의 총 곱이에요. 그래서 다 곱해주면 8에다가 3을 곱하니까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이제 삼각형 ABC가 이제 1, 오메가에 내접해 있다 그랬어요, 그제? 자, 그림을 이제 차근차근 그려볼 건데, 길이는 나와 있어요, 그죠? 길이가 5, 9, 10, 5, 9, 10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남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에서 어떻게 했어요? 접선을 그렸어요, 그죠?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 자, 여기 만나는 점이 P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A하고 P를 이었대. 자, 이렇게 이어놓고 원이랑 만나는 점이 D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자, A, D의 길이를 구하랬어요. 그죠? 자, 세변의 길이가 아까 5하고 9하고 10이었네. 자, 이제 이런 거를 보니까 접선이 이제 나왔네요. 그죠? 자, 매번 강조하죠. 그죠? 접선 나오면 생각할 거 4가지. 뭐, 물론 더 있기도 하지만, 자, 첫 번째로 뭐, 접선과 반지름 수직인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저편각 쓰고, 그 다음에, 저편 정리. 자, 발목이라 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방벽이죠? 뭐, 길이 같은 것도 있네, 그지? 됐죠? 뭐, 건축도 있지만, 이제 건축은 여기서는, 뭐, 기본 과정에서는 아니니까, 일단, 이제,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A, D를 어떻게 구할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뭘 쓸까? 자, 저평각이라는 걸 한번 써볼까요? 저평각을 쓰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얘하고 같은 거, 또, 어떻게 되니? 얘하고, 요 저평각이니까, 요 같은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뭔가 이제 닮음을 쓸만합니다. 그죠? 닮음을 쓸만한데, 자, 여기는 요거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렇게랑 닮음이네? 마찬가지로, 요렇게랑 닮음이어서, 뭔가 길이를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는 길이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뭐, 연결관계를 나중에 쓴다고 해도, 방맥이라는 걸 쓴다고 해도, 길이를 이제 유도할 만한 게 따로 없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이, 자, 요 삼각형 ABC 외심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자, 이렇게랑 연결하면. 자, 요게 뭐가 돼요? 수직이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요것 때문에, 자, 공원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조금만 더 가보면, 여기가 직각이 나왔다는 거는 공원점이 이제 요거가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직각을 만들면 공원점 또 하나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5에서 여기도 어차피 현이니까 이렇게 수선 한번 내려봅시다. 자, 이 점을 갖다가 자, P라고 합시다. 됐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자, 이렇게 사각형의 공원점이지만 이렇게도 직각이니까 결국에는 크게 이렇게 뭐가 돼요? 이거 공원점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각을 하기 전에, OP하고, P가 이미 있네요. 그죠? 여기를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OQ하고, 뭐하고, AT하고, 수직이니까, 결국엔 뭐가 돼요? O, Q, B, P, C가 닮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닮음이 아니고 공원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원점이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서 또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뭘까요? 잘 보시면, 필요 없네요. 봐봐. 이제 여기서, 일단은 요거를, 요렇게도 만들어 보고, 뭐, O, D, B는 뭐 이등변이니까, 요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요렇게.
자, 뭔가 보십니까? 자, 잘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A, B, C 하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 Q, B, D를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보면, 여기 있는 요각이랑 같은 게 어디 있어? 요렇게가, 요렇게 원조각이죠, 그죠? 자, 여기랑 같습니다, 그죠? 맞니? 자, 근데,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제 요 5개가 고원점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조금만 더 쪼개보면, 각을 봅시다. 각을 이제 B, Q, P랑 같은 게 어디예요? B, O, P죠. 그래서, 자, 요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수직 이동분이 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를 뭐, 중점 M이라고 합시다. 중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랑 똑같아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같으니까, 뭐 똑같이 세타라고 하면, 자, 이 각이랑 같은 게 어디야? 자, 여기 있는 BOC가 그러니까 중심각이니까, 이 중심각의 절반이 어디예요? 여기네. 그래서, 세타가 얘랑 같죠. 자, 이런 걸 찾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각을 쭉 추가를 해보니까, 각 BQP하고, 각 BOP하고 같고, 얘가 결국엔 각 A랑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BDA하고, 얘랑 각 C랑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QBD가 A, B, C하고 닮음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각을 찾아가지고 닮음을 만드는 거, 자, 요런 거를 한번 다시 봅시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게 끝났냐? 그게 아니죠. 자, 요 세 변의 길이를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요 세 변의 길이의 B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할까? 자, 그리고 이제 고민할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D를 구해야 될 건데, 여기도 자, 현이 2등분 될 거니까 결국에는 자, AD는 뭐에? QD의 2배가 되겠네요.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AQ나 혹은 QD나 요 둘 중에 하나만 이제 구하면 돼요. 즉 닮음비를 그냥 구하면 돼. 근데 이제 닮음비를 구하려고 보니까 뭔가 또 이상하죠. 뭔가 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뭔가 또 써야 될 건데, 잘 보시면 Q가 중점인 거를 M이 중점인 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고민을 조금 해서 해봤는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합시다. 자, 조금 고민해 봤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중점이야. 자, 여기 중점이야. 중연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얘를 연결하는 게 조금 그래, 그지? 그래서, 자, 여기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이랑 닮이라 했으니까, 자, 선생님은 요렇게까지만 봅시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삼각형 AMC를 볼 거예요. 자, 그럼 얘랑 닮은 게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잘 보세요. 자, 여기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중점까지 왔으니까 얘도 중점을 만듭니다. 뭐라고 할까? 뭐 N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QND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니? 그래서 자, 요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맞나요? AMC하고 QND하고 자, 이렇게도 닮으면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닮음비가 어떻게 되니? 닮음비가 요거하고 요거 비가 나오냐? 그건 아니지만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BD의 중점이 N이고 AD의 중점이 Q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뭐가 되니? 닮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어떤 거? ABD하고 QND하고, 그지? 자, 이렇게도 닮으란 말이야. 됐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닮음이 되는 거는 요 닮음에서 파생된 거니까 SAS 닮음에 의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현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AD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AD의 길이가 잘 보니까, 여기서 이제 대응변이 뭐니? 요 AD하고 대응변이 QD야.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뭔가 구할 수 있는 게 있나? QD를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얘하고 얘하고 닮음비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응변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AM하고 뭐하고 볼까? 여기에 있는 대응변이 QN, 이걸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어차피 QN 길이를 알 수 있나요? 자, 얘는 AB하고 이렇게 대응변이니까. 그지? 자, AM은 구할 수 있나? 어떻게 해요? AM은? 자, 중선이야, 그지? M이 중점이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서 중선 관계를 쓰면, 그지? 여기 해볼까요? 5제곱 10제곱은 뭐가 돼요? 2배 AM 제곱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저거 또 2분의 9의 제곱이네. 자, 어쨌든 이제 요거를 쌤이 계산해보니까 AN이 얼마 나오냐?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죠? 자, 2분의 13이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주어진 AN에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2분의 13이고 Q에는 어디에서 나오니? 여기가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요? 2대 1인가? 맞지? 2대 1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AB하고 QN하고 그 다음에 AD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AD하고 QD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2대 1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QN 결과니까 2분의 5네. 됐니? 그래서 이제 구해야 될 건 아까 뭐였어요? AN 요거였으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0대 2분의 5가 닮은 비례고죠? 그럼 결국에는 얼마가 되니? 13대 5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구해야 될 거는 자,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하고 닮음에 의해서 닮음비를 이제 이용을 해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니? 여기에 있는 QN이 2분의 5니까 길이 B를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AB가 AC를 이용해볼까 할까? 여기서 ABC에서 QD의 대응변이니까 여기 10이고 QD가 아까 얼마였어요? QD를 구해야 되네요. 그죠? QND에서 이렇게 그냥 바라봅시다. 요거를 그냥 하지 말고 위에서 그냥 바라는 게 낫네. 그죠? 자, 요거 때 요거는 여기 AC 대 AC가 얼마예요? 10이죠. 10대 QD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QD는 얼마가 나오니? 13분의 50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D는 2배니까 14분의 100이 나오죠. 답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기를 더하는 거네, 오죠? 113이 나오나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요렇게 그림에서 닮음을 찾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전략상 자, 이렇게 조금 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은 적당히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조금 스킵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SAS 단원을 찾는 게 요즘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좀 짚고 넘어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9개의 숫자를 3 곱하기 3짜리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가로의 합, 세로의 합, 대각선의 합이 0 이상이 되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근데 마이너스 4라는 요 숫자 때문에 요게 제일 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위치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가운데에 들어가면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8개를 다 집어넣어서 무조건 다 0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일단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안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여기예요. 그럼 여기라고 봤을 때 여기는 영역이 3개거든요. 하나, 두 개, 세 개. 근데 이 나머지를 가지고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서 이 3개가 다 0 이상이 되게끔 세팅을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조금 그냥 뭐 0을 만든다. 3위를 써서 0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남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음수랑 0밖에 없으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봤자 마이너스 4가 들어간 데는 2개까지는 0 이상을 만들 수 있으나 3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니까 마이너스 4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될 수 있는 경우를 일일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그냥 심플하게 일단 집어넣고 4, 0, 3, 1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남은 숫자를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가 남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가능한가요? 여기 일단 0, 여기 0, 여기 0 됐네요. 그리고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이 됐죠.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얘와 얘가 한 세트로 움직이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한 세트로 움직이면 되는데 얘는 일단 고정을 하고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얘와 자리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위치에서 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2개. 그죠? 이 상태에서 2개, 얘네들이 바꿨다고 생각했을 때도 2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네 둘 자리 바꾸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나올 거다? 8개가 나올 거다. 괜찮으세요? 다시 이 상태를 놓고 얘네 둘 고정하고 얘네 둘 밑에를 바꾸는 거 2개. 됐죠? 그리고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고 또 2개. 그리고 얘네 둘의 자리를 냅두고 이제 얘네들 바꾸는 거. 그리고 얘네들 자리 바꾸면서 얘도 바꾸는 거 또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4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 4개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 줄과 이 줄을 또 바꿀 수 있죠.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면 또 4개 나오겠죠. 그래서 총 몇 개? 8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얘가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 있으니까 32개가 된다.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봐봐. 그리고 또 무조건 모든 이 합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좀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줄의 합을 뭐 A, 이 줄의 합을 B, 이 줄의 합을 C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 나오죠. 9개 더해서 0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하나가 양수 나오면 하나가 음수 나오고 하나가 0 나와야지 0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 또는 열 또는 대각선의 합을 0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해서 4가지, 그리고 요 친구랑 요 친구의 자리를 바꾸는 거. 그게 2가지니까 총 8가지 나올 거고, 얘 위치가 여기 가능하니까 4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